안녕하세요. 건강한 인생 연구소입니다. 2018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이 13.8%이며 당뇨병 정단계인 공복혈당 장애의 유병률은 26.9%라고 합니다. 65세 이상 성인에서는 무려 10명 중 3명으로 증가합니다. 당뇨병은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해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질환입니다. 이 혈당 상승은 잘 조절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합병증을 유발해 굉장히 위험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한 방법에는 운동과 함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사요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당뇨에 좋은 음식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닭고기입니다. 동의보감에서 기력을 보충하며 오장을 편하게 한다고 기록한 고기가 있습니다. 바로 닭고기입니다. 세종실록에는 당뇨를 앓고 있는 세종대왕에게 닭고기가 처방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미국 당뇨병협회는 당뇨인에게 살코기를 포함한 기름기 없는 단백질을 권장합니다. 닭고기는 칼로리, 지방, 콜레스테롤은 낮으면서 단백질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기력 회복 및 면역력 높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과도한 땀 분비로 인해 혈관 속 수분이 부족해지며 혈당이 높아질 수 있는데 닭고기 속 풍부한 리놀레산 성분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당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닭고기를 먹을 때는 닭 껍질을 벗겨내고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닭고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해 당뇨 환자들의 체력 유지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췌장에서의 인슐린 생성을 증가시켜 인슐린 양을 유지하고 체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닭을 먹는 방법은 백숙이나 삼계탕이 좋습니다. 단 삼계탕에 들어있는 찹쌀은 혈당 지수가 높으므로 덜어내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닭과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밤입니다. 밤에 풍부한 엽산은 혈액 속 지방을 감소시키고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비타민C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데 밤속 비타민C는 전분에 쌓여 있어 삶거나 쪄도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닭고기와 밤을 함께 섭취하면 당뇨 완화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녹두입니다. 녹두에는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연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녹두 껍질에는 트립신 억제제가 포함되어 있어 인슐린 분비가 잘 되도록 해 당뇨 예방과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녹두는 몸에 쌓인 노폐물을 해독해 소변으로 내보내는 작용이 뛰어나고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해 당뇨 환자에게 추천하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껍질에는 황산화 물질이 다량 존재하기 때문에 껍질째로 갈아서 물에 끓여낸 녹두즙을 마시거나 녹두죽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뇨로 인해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분들은 녹두를 포함한 잡곡밥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혈당 지수가 낮은 현미밥을 많이 먹습니다. MBN 엄지의 제왕에 신동진 한의사가 출연하여 성인병에 좋은 보양밥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신동진 한의사는 실제로 보양밥을 먹고 당뇨를 극복한 것은 물론 성인병을 겪는 환자들에게도 처방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보양밥 만드는 방법과 재료입니다. 현미, 기리, 녹두, 표고버섯입니다. 기리는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는 물론 식후 급격하게 오르는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표고버섯은 자체의 효능이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면 물론 붓기를 빼주고 독소를 배출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현미, 기리, 녹두는 1:1로 하고 표고버섯 우린물을 밥물로 사용합니다. 불린 표고버섯은 잘게 썰어서 얹어주세요. 현미, 기리, 녹두는 5시간 정도 충분히 불려서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녹두는 차가운 성질이므로 몸이 냉하거나 설사가 잦은 분들은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당뇨에 좋은 과일은 따로 있다. 당뇨병 환자는 과일 속 당분이 혈당을 높여 당뇨병을 악화시킬까 하는 우려에 아예 과일을 먹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일에는 건강에 필수적인 각종 비타민과 항산화 영양소,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따라서 과일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과일은 섬유질이 단단하고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딸기,
토마토, 체리, 자두, 자몽, 사과, 배, 단단한 복숭아, 블루베리 등이 있습니다. 단단한 가육을 가진 과일은 섬유질을 이루는 세포 조직이 질기고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어 인체 내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됩니다. 따라서 혈당 지수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반면 부드러운 과일은 소화 흡수 속도가 빠르다 보니 혈당을 쉽게 높입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수박, 바나나, 파인애플 같이 부드러운 과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을 섭취 시에는 깎지 않고 껍질째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일의 좋은 성분은 껍질에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대부분 껍질에 들어있기 때문에 과일은 깎지 않고 껍질째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높아지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때 과일을 많이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췌장 기능이 저하되거나 망가져 당뇨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채소와 친하게 지내야 한다. 적절한 과일과 채소 섭취는 건강한 식단의 초석입니다. 그리고 당뇨병을 관리하고 있다면 영양이 풍부한 고섬유질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 혈당 관리와 장기적인 상태 관리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이 가득한 채소는 모두가 반드시 섭취해야 할 식품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를 위한 식이요법에는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라는 항목이 빠지지 않습니다. 브로콜리, 토마토, 시금치, 비트, 당근, 케일, 버섯, 부추 등 대부분의 채소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식이섬유와 수분 함량이 높아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줍니다. 또한 포도당 대사에 관여하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포도당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능력을 개선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채소도 있습니다. 단호박, 풋마늘, 도라지, 연근 등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식사 전 샐러리를 먼저 먹어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환자가 피해야 할 음식은 사탕, 쿠키, 도넛과 같은 가공 음식을 제한해야 하며 탄산음료, 단맛의 아이스티 등을 비롯한 가당 음료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요법도 중요하지만 당뇨 환자들에게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혈당 조절과 체중 조절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합병증의 예방, 개선에도 도움이 되기에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